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법학 적성시험 멜랑꼬리 지문을 해석하겠습니다. 사실 독해는 자기가 본인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해한다고 해서 독해가 된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현대문학의 비평 개념이 중 하나인 얘는 멜랑꼬리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멜랑꼬리에 대한 이야기죠. 자, 멜랑꼬리는 본래 금은 단접을 뜻하는 고리 그레스 용어다. 어떤 용어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유래. 키포인트는 이거죠. 금은 담접을 뜻한다는 거죠. 금은 담접. 자, 그래서 이 뒤에는 뭐냐면 이 금은 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은 담접. 앞에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금은 담접은 우울과 슬픔에 젖은 기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멜랑꼬리는 1차적으로 우울과 슬픔에 젖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멜랑꼬리는 하나의 우울과 슬픔을 젖는 기질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야? 금은 담접은 우울과 슬픔에 젖는 기질을 원인으로 간주되었겠으니까 금은 담접의 원인이 우울과 담접의 기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금은 담접은 우울과 슬픔을 젖는 기질의 원인이 된다. 이런 뜻이죠. 우울과 슬픔이 결과고 금은 담접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금은 담접의 원인이 뭐냐 하면 얘가 원인이 되어서 우울과 슬픔이라는 결과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나태함, 게으름, 몽상 등 우울질의 표현이자, 자, 요건 뭐냐면 이 우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건 슬픔은 다른 문제죠. 우울은 나태함, 게으름, 몽상 등 우울질의 표현이자는 거죠. 여러분, 우울한 것은 나태와 통하고 게으름과 통하고 몽상과 통한다는 뜻이에요. 또 멜랑꼬리의 우울질의 표현이자 멜랑꼬리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질의 표현이라는 것은 우울이 다른 것으로 표현될 때 나태함, 게으름, 몽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고, 멜랑꼬리라는 속성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태함, 게으름, 몽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어떤 거죠? 예. 나태함, 게으름, 몽상이에요. 나태함, 게으름, 몽상 같은 속성들은 열정처럼 적극적으로 분출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정하고는 약간 뭐가 돼요? 이러한 속성들은 대조적이라는 거죠. 예. 나태함, 게으름, 몽상은 열정하고는 어떻게 돼요? 대조적이다.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열정이 적극적이라면 나태함, 게으름, 몽상은 소극적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분출되는 감정이 아니라 열정의 결여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정의 결여 상태. 그러니까 대립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열정이 없는 상태가 뭐냐면 나태함, 게으름, 몽상과 연결된다는 거죠. 결여 상태, 즉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쇠락해진 상태와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공통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태함, 게으름, 몽상 자체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능력이 좀 이렇게 약해진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나태함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능력이 쇠락해진 상태고 게으름도 그렇고 몽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함, 게으름, 몽상은 모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쇠락해진 상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멜랑꼬리가 이야기하는 정신적 무능에 대해, 자, 이야기가 살짝 바뀌죠. 멜랑꼬리가 이야기하는 정신적 무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럼 뭐냐 하면은 원인이 뭐죠? 멜랑꼬리가 원인이 되고 결과는 정신적 무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이에요. 멜랑꼬리는 무사태평한 웃음 속에 메아리치는 이 시대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이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전체적 위해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멜랑꼬리는 무사태평한 웃음 속에. 무사태평한 웃음은 뭐냐 하면은 웃음은 있는데 무사태평이가 걱정이 없는 거죠. 이 속에서 메아리치면 이 시대의 질병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이제 질병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와 연결시키면 나태함, 게으름, 몽상 요것은 무사태평,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잘 지내는 그 속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행동과 힘과 용기를 앗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자, 행동이 사라지고 나태하면 이 멜랑콜리는 행동이 상실되고 희망과 용기를 상실하게 앗아가는 거죠. 이게 멜랑콜리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키에르고르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을 보겠습니다. 멜랑콜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실을 인식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상실이라는 것은 뭔지 몰라요. 어떤 대상을 상실하는 거죠. 대상을 상실하는 거죠. 첫째, 인식하고, 상실감이라는 것은 주체가 인식하는 것이죠. 상실은 어떤 대상을 상실하는 거죠. 대상을 상실하는 거죠. 멜랑콜리라는 것은 어떤 대상, 무언가를 상실하죠. 그게 뭔지 모르죠.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뭐, 이상적인 어떤 꿈일 수도 있죠. 이것을 인식한 다음, 그 상실감에 자발적으로 침잠하는 태도다. 요게 이제, 멜랑콜리의 개념이죠, 사실은. 상실을 인식하고 그 상실감에 자발적으로 침잠하는 태도다. 이게 이제 멜랑콜리에 대한 어떤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다면은 상실한 것을 일단 인식은 하는 거예요. 첫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실한 느낌에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태도다. 이게 멜랑콜리인 거예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그게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스스로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잠, 가라앉는 거죠. 예.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서 계속 멜랑콜리해지는 거죠. 예. 자, 이례적이고 찰나지게 돌이킬 수 없는 대상들을 향한 상실감. 자,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어떤 대상을 상실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대상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이해가 쉽습니다. 멜랑콜리의 상실을 인식하고 했을 때 그냥 상실을 인식해도 되지만 대상을 상실을 인식하고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대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례적이고 찰나적이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세상.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이례적이잖아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순간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거나 할 수도 없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반복될 수도 없죠. 님이 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건 아주 순간적이에요. 죽음이란 아주 순간적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죽은 대상이라고 합시다. 이 죽은 대상을 향한 상실감에서 여러분 첫째 이 상실감하고 관련되죠. 상실감을 인식하고 두 번째 뭐예요? 상실감 이 속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빠져들어가는 태도예요. 자, 다음 봅시다. 그래서 멜랑콜리는 유래한다. 자, 멜랑콜리 다시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됐죠? 예. 그럼에도 멜랑콜리는 어둡지만은 않으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침잠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두움의 세계죠. 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매혹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무지 멜랑콜리가 이렇게 침잠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게 아니라 도무지 어떤 매혹적인 면이 있는가를 가지고 설명하겠죠. 자, 삶과 죽음 이건 대립적이죠. 그 다음에 사랑과 이별처럼 인식 불가능한 타자성을 외면하기보다 차라리 자기 안에 가두려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처럼 인식 불가능한 타자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죽음 같은 것을 인식할 수는 없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 혹은 이제 삶과 그 살아간다는 것 혹은 죽음 이런 것도 결국 뭐냐면 남들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같은 것은 인식 불가능한 타자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타자성.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남의 세계인 거죠.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은.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남의 죽음이나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구나. 잠깐 동안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 잠깐 동안 어떤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름답거나 이렇게 말을 하다가 금방 자기 현실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깊이 내 마음속에 인식되거나 그렇지 인식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인식 불가능한 타자성을 보통 보면 뭐냐면 외면하죠. 근데 차라리 자기 안에 가두려는 욕망이라는 거죠. 근데 타자성으로 두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멜랑콜리와 연결된 거죠. 멜랑콜리는 대상과 상실에 따른 퇴행적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상과 상실 때문에 오는 이 D형인 퇴행은 뒤로 물러나니까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상을 살아있게 만드는 몽환적 능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몽환적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그 대상을 상실하면은 저쪽 세계, 다른 세계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내가 그 꿈이라는 것은 대상과 내가 만나서 새롭게 어떤 뭔가를 재생시키고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된 세계를 꿈의 세계 같이 꿈결처럼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상황. 그게 무한정 능력인 거죠. 따라서 이처럼 타자성을 자기 속에 가두고 관조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타자성이라는 것은 남의 세계죠. 이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타자성을 자기 속에 첫째 가두고 관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속으로 가둬요. 근데 내 것이 되는 거죠. 남의 것이, 타자라는 남의 것이 자기화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만의 세계로 빨려 빠져서 속으로 들어가는 자. 이런 것을 멜랑콜리크라고 하는 거죠. 이 멜랑콜리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상실탄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의 부재라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인을 상실했으면은 상실한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없는 상황, 거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걔가 만약에 나는 만약에 어떤 A를 사랑했다 그러면 A의 죽음을 통해서 A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없는 상태, A가 부재한 상황을 인식한다는 거죠. 되시죠? 예. 그러니까 A가 아니라 A는 상실한 대상 자체잖아요. 상실한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부재한 상황. 그래서 이것을 멜랑콜리크는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늘 점유를 향한, 그러니까 공백이잖아요. 비어있는 부재, 공백, 텅 빈 상태를 향한 그것이 멜랑콜리의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게 이야기가 꽤 길어지네요. 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든지 요 정도 해도 멜랑콜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멜랑콜리의 몽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반응이 있으면 뭐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